김영철 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철은 조선 광해군 때 실존 인물이고, 광해군 때 실존 인물, 한문소설이야. 김영철 전 한문소설이고, 광해군 때가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관계가 복잡할 때였지, 그지? 명나라는 점점 점으로 가고 후금이 승장할 그때, 이 후금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하층민의 모습을, 고통받는 하층민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작품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전한 영철은 후금 장수 아나나의 포로가 되어 건주에서 8년 가까이 살며 두 아들을 얻지만 해가지고 여기 욕을 봐가지고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 때임을 알 수 있고, 교체기이고 시대적 배경이, 자, 명나라 군대의 지원 간 거야. 명나라 군대 지원을 갔다가 잡혔지, 그지? 그래서 후금의 포로가 된 상황이야. 후금의 포로가 되었는데, 후금 장수가 아나나가 김영철에게 새 삶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그기 포로로 있으면서 건주에서 8년 가까이 살면서, 자, 거기서 아나나의 주선으로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얻어. 자, 아들들을 두고 명나라 등주로 도망친다. 명나라로 온 거야. 두고요. 등주에서 6년을 지내며 다시 두 아들을 얻은 영철은 고향 사람을 만나 그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조선으로 돌아온다. 고향에서 다시 가정을 꾸린 영철은, 그리고 결혼을 벌써 3번 했네. 후금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명나라에 왔어. 그리고 다시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의 군대가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이제는 봐봐, 조선의 군대가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앞에 전쟁에서는요, 명나라 편에서 후금과 싸웠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후금 편에서 명나라랑 싸우게 되는 거야. 되었을 때 임경업 밑에서 종사하게 된다. 그럼 지금 누구 편에 있는 거야? 후금 편에 있는 거야. 이때 임경업이 명나라 장수에게 조선과 명나라 두 군대가 서로 상해를 끼치지 말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지금 누구 편에 있어요? 후금 편에 있지, 그지? 후금 편에 있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지원하는 상황이야. 청나라 군대를 지원하는 상황인데, 근데 뭐 청나라를 돕는 게 아니고 명나라 장수에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지? 이런 건 천명배금 사상이 나타나는 거지. 천명이래. 미안. 친명배금 사상. 사상이 나 있고, 다시 말하면 숭명배청. 명나라는 숭배하고, 배청이 반청. 청은 반대하는 그런 사상이 나타나 있고요. 우리 김영철 다시 보자. 김영철이 이제 처음에 명나라 편에서 후금가 싸워가지고 후금 포로 됐지, 그지? 후금 포로가 되었을 때는 어디에 살았어? 건주에서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8년 살았다, 그지? 여기서 이제 명나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는, 여기서는 자, 전윤년이라는 사람과 전윤년의 동생과 결혼해.
동생과 결혼해서 6년을 사는데 여기서도 두 아들이 얻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와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룸. 여기는 4명의 아들이 있는 거야. 4아들이 있는 거야. 요런 김영철이야. 지금 어디가 있니? 청나라 군대의 편이 돼가지고 명나라와 싸우는 상황에 있고 임경업 장군 밑에 있는 거야. 명나라 장수가 편지를 읽고 몹시 기뻐하며 김영철이 이제 갖다 주러 간 거야. 이 편지를, 누구의 편지를? 임경업의 편지. 편지 내용이 뭐니? 편지 내용이 요거지. 자, 요 내용.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청나라의 구원병으로 오긴 왔지만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상의를 입히지 않도록 합시다. 이런 편지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하겠지. 그리고 영철에게 은 30냥과 배 20피를 선물로 내리고. 왜 내려요? 조선인의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지. 조선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과 옥감을 내린 거야. 답장을 써주었다. 돌아오는데 불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영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가 이곳에 어찌 왔나?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전윤년이야. 전윤년. 어디 있었니? 우리 명나라 있을 때 전윤년의 동생과 결혼했다 했지. 그치? 전윤년이야. 이거 명나라에 있을 때 전윤년의 동생과 결혼한 거야. 영철은 경황 없는 중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대뜸 처자식 소식부터 묻고 전윤년의 동생과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 두고 조선에 왔잖아. 그러니까 처자식 소식을 궁금해서 물은 거야. 선물로 배 20피를 전윤년에게 주며 말했다. 배 20필은 어디서 받은 거? 명나라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받은 거지, 그지? 가지고 가서 아내와 자식에게 전해줘요. 돌아와 배를 대니 날이 밝아왔다. 영철은 임경업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임경업이 미처 편지를 뜯어보기도 전에 오랑캐 두 사람이 말을 달려왔다. 자, 오랑캐 이 두 사람, 후금 군인이지. 후금 군인 여전히 오랑캐로 칭하고 있네. 그러면 명나라는 우대하고 후금은 무시한다는 소리지. 명나라 우대고 청나라를 무시하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임경업은 적시 편지를 숨겼다. 당연히 숨겨야지. 왜? 적군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고 했으니까. 자, 후금 구원병으로 차출된 상황이므로 내통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긴 거야. 임경업이 미처 편지를 뜯어보기도 전에 갑자기 오랑캐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임경업은 적시 편지를 숨기고요. 오랑캐 두 명이 배에 보기도 전에 오랑캐 두 명이 배에 오르더니 임경업의 목을 움켜잡고 말았다. 오, 임경업은 최고 대장인데 오랑캐가 감히 목을 딱 움켜잡아요. 굉장히 조선을 무시하는 거지, 그치? 구원병으로 온 조선군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그치? 함부로 대함. 너희 쪽 작은 배가
적진에서 오는 것을 봤다. 내통하고 온 것이 분명하다. 너희 쪽 작은 배가, 이 작은 배는 자, 명나라 진영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배지. 그리고 이 작은 배를 보고 청나라의 의심이 시작된 거야. 의심이 시작되었고, 임경업을 위협하여 옷과 신발을 벗기고, 와 진짜 최고의 장군은 이러고 있어요. 배에 탄 병사들의 옷도 모두 벗겨 사사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랑캐들이 배에 있는 두 병사를 보고 자백하라며 추궁하자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물을 깃기 위해 갔었습니다. 우리 아니에요. 내통 안 했어요. 물을 깃기 위해 갔어요. 오랑캐들이 성이 나서 임경업에게 두 병사의 목을 베라고 했다. 임경업은 소교에게 눈짓해 다른 섬에 가서 목을 베게 했다. 왜? 진짜 목 뺄까요? 안 뺄까요? 안 베겠지, 그치? 자신의 심부름으로 간 병사들이기 때문에 이 두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지. 위한 행동. 자, 소교는 즉시 금을 거꾸로 잡고 내리쳐 목을 베는 신용을 해 보이고, 왜? 목을 내리치는 신용만 해. 안 죽이지, 그치? 조선 병사의 헛된 죽음을 막기 위해서, 헛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자기 코를 때려 코피를 흘린 거야. 때려 검에 피를 묻힌 뒤 돌아와 오랑캐에게 보여주었다. 자, 못 배웠다고. 오랑캐를 속이기 위한 행동이지. 정말 못 배웠어요 하면서 오랑캐를 숨기기 위한 행동. 오랑캐는 그제야 돌아갔다. 이날 임경업은 명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그런 약속한 게 있잖아. 뭐 서로 상해를 입히지 않기로. 명나라 군대가 앞으로 밀고 나와 우리 군대를 포위하자. 우리 군대는 총알 없는 총을 쏘고 명나라 군대는 화살촉이 빠진 화살을 쏘아댔다.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지, 그지? 자, 서로 상해를 끼치지 말자는 명나라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지킴. 명나라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한참을 싸우며 밀고 밀리기를 3차례나 반복했다. 그러다 명나라 군대가 새 갈고리를 우리 배에 걸고 육박해오자 우리 군사들 중에 이것이 미리 약속된 행동임을 모르던 이들이 사태가 위급함을 보고 실탄을 장전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자, 스매스로 상해를 끼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위협적인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잊어버린 거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전쟁이 진행될 때요. 진행될 때 진행되면서 하자. 진행되면서 명나라와의 밀약이 지켜지지 않은 거야. 이행되지 않음. 서로 상해를 입히지 말자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야. 결국 일부 명나라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명나라 군대는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7월에 명나라 군대와 오랑캐 군대는 청나라 군대지, 그지? 대치 상태를 풀었다. 오랑캐는 다시 임경업으로 하여금 정예병을 선발하여 금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게 했다.
자, 정예병. 이 정예병은 지금 누구야? 임경업의 군대지. 그러면 임경업의 군대는 지금 뭐 하러 왔어? 후원이 아니고 후금. 청나라를 지원하기로 한 조선병이지, 그지? 후금을 지원하기로 한 조선병이고요. 신사년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로 갈 때 영철은 또 종군하게 되었다. 또 전쟁터에 따라가게 된 거야. 김영철의 일생은 전쟁에서 보내는 일생이었어. 자,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런 김영철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김영철이 연이어 전쟁에 나가게 되고 오랑캐 측에서 아라나 아까 처음에 나왔었지. 그때 명나라를 지어놨을 때 그때 포로되었을 때 아라나가 김영철과 어떤 여자를 결혼시켜줘가지고 거기서 아들 2명 낳았다 그랬지, 그지? 아라나를 진중에 보내 군사 업무를 의논하게 했다.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는 이렇게 꾸짖었다. 영철은 옛날에 후금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영철을 도와준 인물이지. 영철을 도와준 인물. 나는 3가지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외면하게 한 것. 이게 첫 번째고, 내가 2번이나 도망갔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준 것. 이게 2번째고, 내 재수를 자기의, 그러니까 남동생이 죽었나 보지, 그지? 재수를 너의 아내로 주고 내게 건조의 집안 살림을 맡긴 것.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하지만 너는 3가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3가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목숨을 살려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 그게 첫 번째 죄고, 내게 말을 기르게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내게 부탁했건만 너는 도리어 명나라 놈들과 짜고 나를 배신한 것. 이것이 2번째 죄다.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쳐갔으니 이것이 3번째 죄다. 진짜 용서 못할 것 같지, 그지? 3번이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다 배신하고 간 거야. 내가 도망간 건 그리 한스럽지 않다만 내 천리마를 잃은 것은 너무도 한스러워 지금까지 마음이 아프다. 내 반드시 내 목을 베리라 하면서 영철을 처벌하고 싶어 하는 거야. 영철을 처벌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왜? 아라나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이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이 큰 소리로 외쳤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망친 것은 인정하네. 도망친 것은 인정하고요. 말 훔친 건 제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건 명나라 놈들이 한 짓입니다. 당시 그놈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9명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공께서는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주공은 누구니? 아라나고요. 그때 명나라 군사 9명에게 휩싸여 있었는데 그때 만일 제가 천리마를 훔쳐가지 않았으면 난 그때 죽었을 거라는 거지.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했다. 영철의 죄를
영철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공께서 이 공은 누구야? 아라나지. 예전에 살려주셨으면서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시게 시는 게 되고 맙니다. 이거 옛날에 살려줬는데 지금 한 번 더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를 누그러뜨릴 길, 하를 누그러뜨리기 설득하는 말이지. 좀 참으셔요. 이러면서 설득하는 말이야. 제가 영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후히 치르고자 하니 은덕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입담배 200근을 제값으로 치렀다. 입담배 200근을 주면서 이제 좀 이걸로 보상하세요. 보상금이라고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자, 요건 입담배 200근은 후금 장수 누구니? 아라나지. 장수 아라나의 심기를 해치지 않고 중재하기 위한 것이지. 중재하기 위한 것. 이때 득북이 오랑캐 군중에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 보고 싶지 않은가? 이 득북이 누굴까요? 즉시 득북을 불러오게 했다. 아들을 보고 싶지 않냐 하고 득북 불러오게 했대. 그러면 얘가 아들이겠네, 그치? 건주에서 8년 살았다 했잖아, 그치? 그 건주에서 온 김영철의 아들이야. 김영철의 아들. 아라나의 제수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얻은 아들이지. 부자가, 되게 부자가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니, 자, 부자가 서로 지금 진중에서 재회를 한 거야. 진중에서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부터 덕북은 매일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을 차려와 영철을 대접했다.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은 누구에게 대접하는 거? 영철에게 대접하는 거. 영철은 덕북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자, 그러면 영철에 대한 효지, 그치? 덕북이 영철에게 아버지인 영철에게 효를 실천하게 되나? 효를 실천하는 게 술과 밥과 반찬과 과일이야. 영철은 귀한 과일은 유림에게 먼저 올리고 물러나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다. 명나라에서 10만 군사를 구원병으로 보내 오랑캐와 싸움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명나라가 구원병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벌였지만 이 오랑캐가 누구야? 후금이지. 후금이 이긴 거야. 10만 병사는 명나라 군사고 오랑캐의 후금이지. 후금이고 후금하고 싸웠는데 후금이 이겼대요. 그러면 이제는 명나라 시대가 지나감을 얘기한 거야. 명나라 시대가 지나감. 유림은 영철을 홍타이지에게 보내 축하 인사를 하게 했다. 그리고 중략되어 있고 이제 조선으로 건너와가지고 영철은 의상, 득상, 득발, 기발 이거 조선에서 난 아들이지, 그지? 내 아들이잖아, 그지? 조선에 돌아온 이후에 얻은 아들이고 돌아온 이후에 얻은 아들이고 자신이 종군하며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종군 전쟁에 따라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식들은 이런 전쟁 겪지 말아야지. 자, 계속되는 전쟁으로
조선 백성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거야. 끊이지 않음. 무술년에 조정에서 자모산성을 고쳐 싸우며 승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영철은 내 자식들은 나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일 없어야지. 그러면 승을 방비할 병사 모집하는데 여기 가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역시 여기를 지원하는 거야. 영철이 즉시 내 아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 살았으니, 자, 이 성은요. 자, 이 성은 영철이 이제 마지막 조선에서 머물던 공간이야. 이때 이미 영철의 나이 60이 넘었다. 성은 마지막 영철이 머물던 조선 땅이고, 자, 조선 백성의 고통을 압축적으로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인 거야. 전쟁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때 이미 영철은 60이 넘었고요.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할 일 없이 늙어가며 가슴 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성위에 올라가 북쪽으로 근주를, 동쪽으로는 덩주를 바라보았다. 이거는 근주는 청나라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8년간 머무는 곳이고, 등주는 명나라에 있을 때 그때 6년간 머물던 곳이지. 거기서 각각 두 아들 낳았잖아, 그지? 바라본 것은, 이쪽을 본 것은 청가 명에서 명에 두고 온 자식을 생각하는 거야. 자식을 생각하고, 그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영철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저버리고 와 두 곳의 처자식, 여기 명나라, 청나라, 등주와 근주에 있는, 자, 명나라, 청나라에 두고 온 자식이지.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지금 내 공공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늘에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 거 나 다 가족 버리고 왔어 이래 하면서 수리법으로 얘기하고 있지.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러이 여길 게 뭐 있겠나 하면서, 자, 지금은 근주, 등주에서 13년 넘게 살다가 고국에 돌아온 상황이지.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을 지키면서 늙어가면서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히 부모의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야. 영철은 20여 년간 성을 지키다 84세 되던 해에 죽었다. 나 김영철 전에는 조선 백성 김영철의 전쟁 체험과 고향의 가족과 재회하기 위한 고달픈 인생 역정이 담겨 있다. 이게 김영철 전의 제재지. 김영철 전의 제재 이야기거리. 17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 후금 청나라지 명조선은 군사적으로 충돌한다. 이게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고요.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고,
이때 강홍립의 군대가 명나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후금에 투항하는 심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동원된 김영철은 후금의 포로가 된 후 명나라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3년 세월이 걸린 거야. 그래서 후금하고 명나라를 모두 경험하게 돼요. 김영철은 간신히 고국에 돌아온 후에도 후금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조선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연이어 동원되고, 요게 이제 후금의 지시에 따라서 조선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의 전쟁에 동원되는 게 앞에 본문 내용이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게 그 당시 고단한 조선 백성의 삶이고, 고단한 조선 백성의 삶이고, 김영철 전에는 후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오랑캐로 낮추지, 그지? 우리가 거기에 지원 가 있으면서도 오랑캐로 낮춰 보거나 명나라와 협력하여 후금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선인의 모습, 인경업의 모습이지, 그지? 될 수 있으면 명나라와의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거야. 전쟁을 피하려고 함. 이는 작가 또한 당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작가도 숙명반청 사상, 명나라를 위하고 청나라를 무시하는 그런 사상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제정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맞지, 그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